양민혁의 퀸스파크 레인저스가 블랙볼 로번스 원정 경기에서 귀중한 승점을 획득했습니다. 양민혁이 결승골에 기여하면서 두 번째 출전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QPR은 극적인 2대1 승리를 하면서 리그 13위가 되었습니다. 승점 41점으로 플레이오프전 진출권인 6위와는 승점을 3점 차이로 줄였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경기에서 양민혁은 교체 멤버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QPR은 전반 5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채어가 올려준 크로스를 프레이가 헤더로 마무리하며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후반 8분 QPR 페널티박스 안에서 사이토가 블랙본 공격수의 발을 걷어차면서 페널티킥을 허용했습니다. 결국 키커로 나선 도란이 성공시키며 1대1로 팽팽한 승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양민혁은 후반 65분에 교체 투입되면서 QPR의 공격력에 불을 붙였습니다. 양민혁은 수차례 상대 수비수와의 몸싸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QPR은 5분 후 콜백까지 투입했습니다. 76분 QPR의 득점을 하는 과정에서 페널티킥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강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양민혁이 슈팅을 하는 과정에서 발을 걷어차여 넘어지는 과정에서 공이 콜백에게 흘러갔습니다. 다행히 콜백의 강한 슈팅이 득점으로 이어지면서 2대1로 만들었습니다. 양민혁이 상대의 페널티 박스 안 혼전 상황에서 강력한 슈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당황한 수비수가 발생한 과정에서 얻어낸 득점입니다. 양민혁이 쓰러지면서 당황한 상대 수비수가 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 공이 콜백에게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만약 콜백의 슈팅과 득점이 없었다면 양민혁이 쓰러지는 과정 때문에 페널티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흐른 공이 그대로 결승골로 이어졌기 때문에 주심이 휘슬을 불 겨를이 없었을 뿐입니다. 양민혁은 투입 후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들어갔지만 왼쪽과 중앙을 오가며 프리롤에 가깝게 플레이했습니다. 양민혁은 미드필드까지 내려와 직접 공을 운반했습니다. 상대 수비 앞에서도 과감한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특유의 엇박자 드리블로 수차례 블랙본 수비를 직접 흔들었습니다. 양민혁이 최전방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상황에 블랙본 수비수들이 거칠게 막아서지 않으면 안 되는 장면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한 차례 크로스를 올리면서 좋은 움직임까지 보여준 양민혁은 경기를 이끄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상대 페널티박스 안에서도 유려한 트래핑까지 선보였습니다. 양민혁은 적극적인 수비가담과 함께 공격진에서도 활발히 뛰어다니며 팀의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추가 시간에는 수비에 전념하며 승점 3점을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실점을 내준 블랙번은 후반 37분 졸란킨과 아담 포쇼를 넣어 공격 숫자를 늘렸고 후반 42분에는 카르그보까지 투입했습니다. QPR은 후반 44분 사이토와 채어를 빼고 조나선 바란과 모건 폭스를 넣어 기동력 있는 수비에 집중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은 5분이었고 블랙번은 라인을 완전히 높여 공격을 시도했지만 골은 없었습니다. 경기는 QPR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통계 전문 매체 풋몸에 따르면 양민혁은 볼 경합 성공 1회, 터치 13회, 패스 성공률 90%를 기록했습니다. 직접 돌파보다 동료를 이용한 움직임에 주력했다며 경기 감각에 특별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QPR은 오늘 승리로 플레이오프전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QPR은 현재 리그 2연패를 기록 중이라 승리가 절실한 처지였습니다. 지난 29라운드 셰필드에게 패배했고 미롤에게는 1대2로 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한 골밖에 넣지 못하며 득점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챔피언십은 1, 2위가 프리미어리그로 직행하고 남은 한 자리를 3에서 6위 팀 간 플레이오프를 통해 가립니다. 30라운드 기준 벌리와 선덜랜드가 승점 58로 각각 3,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블랙번이 6위, 웨스트브롬이 승점 44로 6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QPR과 격차가 불과 6점에 불과해 QPR도 승격 경쟁에 언제든 합류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양민혁은 지난 2일 있었던 미롤 원정에서 후반 31분 교체 투입돼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QPR이 1대2로 끌려가던 후반 31분 그라운드를 밟은 양민혁은 가벼운 몸놀림을 보였습니다. 후반 31분에 교체되면서 추가 시간을 포함해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뛰었으나 강력한 슈팅 한 방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양민혁은 투입 2분 만에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받아 골문 상단을 노리는 대포할 슈팅으로 상대 골키퍼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골키퍼가 쳐내지 않았다면 양민혁의 데뷔골이 나올 뻔했던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양민혁은 4번의 패스를 시도하는 등 공격진에서 활발히 움직였습니다. 출전 시간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센세이셔널한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국 현지 언론도 호평일색이었습니다. 런던월드는 양민혁이 보여준 첫 플레이는 골키퍼를 당황하게 만든 슈팅이었다. 팬들을 흥분시킬 선수로 보인다며 팀 내 최고 평점인 7점을 부여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도 양민혁은 교체 투입 후 활기찬 모습으로 QPR 공격을 더욱 위협적으로 만들었다.
앞으로 더욱 공격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미 경기 전부터 양민혁의 선발 출전과 맹활약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와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경기 전 영국 매체들은 블랙번전에 나설 11명의 QPR 선발 라인업을 예상하면서 양민혁이 벤치에 앉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매체는 변화는 오른쪽에서 올 수 있다. 라이언 콜리와 마이클 프레이가 들어가고 알피로이드와 폴 스미스가 벤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며 사이토 고키, 양민혁, 니콜라스 마센도 출전 명단에 포함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영국 매체들은 QPR은 토트넘에서 양민혁을 임대했다. 18세 윙어는 첫 경기에서 약간의 기회를 받았다. 이번 블랙번전에서는 선발 라인업에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으나 아마 로테이션 멤버로서 귀중한 부분이 될 것이라며 양민혁이 블랙번과의 경기에서도 벤치에서 출격 명령을 기다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미 영국에서는 양민혁이 앞으로 맹활약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출전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면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마이키 무어와 비교가 되면서 양민혁을 임대로 보낸 것이 옳은 결정인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마이키 무어가 무기력하게 주저앉으면서 양민혁을 보내지 말아야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이 마티스테를 영입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벤치 신세를 지고 있던 무득점의 경기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양민혁은 K리그에서 검증된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토트넘뿐 아니라 여러 빅클럽의 기대까지 받았기 때문입니다. 양민혁은 K리그에서 자신의 재능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강원의 리그 준우승을 이끌었고 K리그1 영플레이어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데뷔 시즌이었던 지난해 리그 전 경기에 출전해 12골 6도움을 올려 시즌 영플레이어 및 베스트 11에 선정되었습니다. MVP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이제 영국에서는 양민혁이 조만간 선발로 나서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영국 무대 선발 데뷔전에 이어 데뷔골까지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민혁의 데뷔골이 빠르게 터질수록 양민혁은 빠르게 적응하고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토트넘에서는 철저히 외면 받았으나 QPR 임대를 통해 대반전을 이뤄 토트넘에 복귀하는 그림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양민혁은 최근 동료의 어린 자녀에게 선물을 주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벌써 친분을 다지며 영국 생활에 문제없이 적응하고 있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팀 동료 폴 스미스는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양민혁에게 받은 선물을 가지고 노는 아들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는 양민혁 고마워. 우리 아들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야라며 감사의 메시지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양민혁이 QPR에서 빠르게 적응하면서 다음 경기뿐 아니라 토트넘에서의 활약까지 기대 모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QPR이 플레이오프전에 탈락하고 양민혁이 맹활약을 하면서 기량을 보여준다면 토트넘에 빠르게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즌 막판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양민혁의 다음 경기가 기다려집니다.